이제 측지법 첫 번째 나무 지적의 줄기인 용어 정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44페이지 거기 이제 나무의 줄기에 해당이 되죠. 용어의 정의. 자, 교재 249페이지 2번 용어의 정의입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예전에는 여기 반드시 단글로 한 문제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좀 머뭇거리고 있어요. 출제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요 범위가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오른쪽 출제자 의도 날개박스 보시니까 법 조문상 용어 정의를 알고 있는가? 즉 거기에 내 생각, 그쵸? 뭐 이렇게 내 느낌, 뭐 확대 해석 이런 거 들으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죠, 그죠? 조문에 쓰여진 대로, 그죠? 자,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에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적 공부 우리 이미 다 봤죠. 대장하고 도면으로 이렇게 쭉 나눠진 거. 그렇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지정명부, 대지권등록부. 요 놈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는 대장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대장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장이라고 한다고요. 왜? 대장은 별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뻥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 몰라요. 그냥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한 거지. 법 약속을 정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개를 갖다가 대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꼭 토지대장, 임야대장만을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공인지정명부, 대지권등록부도 대장에 포함이 된다. 왜? 조문에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대지권등록부, 그래서 토지대장부터 대지권등록부까지 검정펜으로 밑줄 쫙 그으시고 밑에다 검정펜으로 대장이라고 써놓읍시다.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검정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 그건 도면이죠, 도면. 도면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검정펜으로 밑줄 합시다. 이건 좀 애매하다. 중간적인 성질이다 이거죠. 자, 이거 등 지적 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이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뭐 토지 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런 것 등을 기록한 대장, 도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지적 공부는 뭐다?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아니다?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밑에 있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거 있죠? 지적 공부 아닙니다. 또 뭐 일람도라는 게 있어요. 일괄적으로 볼람,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려. 한 그 해당 지번이잖아요. 지번 부여지기 있죠. 밑에 보면 6번에 지번 부여지역이 있죠. 요 단위별로 한 장의 도면으로 이렇게 일람할 수 있게 그 동네를 다. 그 좀 내려다 볼 수 있게 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일람도예요. 지적도나 임야도는 아닙니다. 일람도라고 있어요. 일람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관람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놨다고 해요. 그 동네를. 그래서 우리 이 측지법상 동네는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이 되는 거죠. 리동이 된다고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일반 지적도에는 뭐예요? 임야도는 특정 이렇게 그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어떤 부분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그걸 한 장에 그냥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게 일람도입니다. 그러나 일람도가 뭐는 아니다? 그렇죠. 지적 공부는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번대장. 지번이 이렇게 이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바다로 돼버렸다든지, 그죠? 뭐 합병을 했다든지, 그럼 기존의 거는 없어지고 기존의 거에서 뭐 대표로 번번만을 갖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기존의 거는 없어지잖아요. 1, 2, 3번지를 합쳤어. 그러면 1번지가 새로운 지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 3번지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2, 4번지 새로 쓰면 안 된다고요. 그죠? 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번대장이라는 거에다가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죠? 역시 결번대장도 뭐가 아닙니다. 지적 공부가 아니다.
별번 대장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지번 색임표라는 게 있어요. 참 별희한한 게 많이 있네요. 지번 색임표. 자, 색인이라는 것은 이게 색이 뭐죠? 차질색인가 그러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책 뒤에 보면은 그 색인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단어는 몇 페이지 보면 금방 페이지 수가 적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표시를 해놓은 걸 갖다 우리가 색인, 무식한 말로는 인덱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 표를 지번에 대해서, 그죠? 지번에 대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얘들은 뭐가 아니다? 지적 공부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요놈 지적 공부. 요놈 요양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빼놓고는 절대 아니다. 넘버 3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타 장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타 장부 중에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하시겠습니다. 올해는 이거 나올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신설이 됐고 더더군다나 항목이 4개 이상이에요. 봅시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 토지의 표시와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렇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 봐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한다고. 그래서 보면은 토지의 표시하고, 그렇죠? 토지의 표시는 뭐를 떼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토지대장 등을 떼봐야 알 수 있는 거죠. 토지의 표시는 여기에 있으니까 요런 애들을 지적 공부를 떼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렇죠?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임야대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떼보거나 아니면은 이 부동산 전체면은 이게 부동산 등기부 떼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럼 뭐예요? 건축물 대장하고 역시 또 건물 등기부 떼봐야 되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건 뭐예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우리 앞에 중기 실무할 때 봤죠.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그죠? 서식에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기타 등등을 떼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거는 뭐예요? 등기부에 매매를 할 때 이게 가격을 기재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부 떼보거나 아니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종 이런 다른 것들을 떼봐야 되는데 단 하나에 이렇게 종합해서 해놓은 거죠. 굉장히 선진화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좀 먼 미래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먼 미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합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를? 두 개를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도기 단계의 공적인 장부가 되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험생 측면에서는 외울 게 많아지니까 그렇긴 하지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토지의 표시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그죠?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놈 아닌 놈들은 절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지 등록상에 보인 토지의 표시다. 그러면 요놈으로 딱 몇 놈입니까? 6놈이네. 여기는 이제 넘버 6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경계는 토지의 표시죠. 근데 경계하고 구별해야 될 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경계점이라고 그러죠. 경계랑 경계점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관성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 경계점 하면 틀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8번의 경계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9번의 경계라고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계는 토지의 표시지만 경계점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 구별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좌표예요. 좌표다.
좌표 우리 헷갈릴 수 있는 게 부호라는 게 또 있어요. 부호나 부호도. 그럼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미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 283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부호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부호도 부호돼 있죠. 그렇죠? 부호나 부호도는 토지의 표시가 아닙니다. 단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의 등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계 또는 좌표죠. 경계점 좌표가 아니라, 그죠? 따라서 경계와 좌표는 지적 공부에 함께 등록될 수는 없겠네요. 데이터니까. 그 다음 4번에 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획대는 토지의 등록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날개 박스 보시면 필이 연필이죠. 연필. 측집법상의 연필. 그죠? 이걸로 이제 기록을 해두면은, 적으면은 그게 필지가 되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 하나의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의 필지, 하나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느냐, 이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 표시 1필지 성립 요건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필지로 성립한다? 그럼 등록이 될 수 있다. 이거 지적 공부에. 자, 보니까 측집법적인 측면하고 등기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다 측집법인 측면으로 봐도 되겠죠. 축지법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하다. 같은 동네야 돼요. 측집법상 동네는 뭐예요? 밑에 6번에 보면 지번 부여 지역 나와 있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성 같은데. 그렇죠. 요거를 말해요. 이 동, 리가 바로 위에 토지의 표시에 소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동네가 같아야 돼요. 동네가 다른데 이렇게 한 필지, 다른 필지. 그렇죠? 그 다음 이번에 지목이 동일해요.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 법적인 측집법상 목적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한쪽은 전, 한쪽은 대. 대도 되고 전도 되고. 그렇죠? 이게 뭐 아수라 백작입니까? 이렇게 옛날 마징가 대특가. 이렇게 기억나시는 태권부인가? 마징가 대특. 아수라 백작. 웬 아수라 백작이 아니었나? 왼쪽은 남자고 왼쪽은 여성. 지킬앤 하이드인가? 지킬앤 하이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람이 아니죠. 괴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괴물이야. 이건 토지가 아니야. 그래서 지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축척이 동일해야 되겠죠? 축척.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같은 비율로 이렇게 된 걸 해야지. 여기는 1000분의 1, 여기는 6000분의 1.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반이 연속돼야죠. 지반이 연속돼 있어. 지반이 그럼 끊어질 수 있나요? 지진이 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측집법적으로 지반이 연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측집법적으로 지반이 끊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하천. 그러니까 여기가 남한강이 한강이 흐르는데 이쪽 땅, 이쪽 땅. 하천이 이렇게 좁아져. 여기 하나로 묶어가지고 내가 한 토지가 될 수 있나요? 아니다. 따로따로. 그렇죠. 따로따로.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쪽에 또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게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따로따로다. 한 필지가 될 수 없다. 각각의 동대 필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소유자가 같아야죠. 얘는 갖고 얘는 을 거야. 합치, 뭐 자는 거예요? 귀찮아. 세금 걷기 귀찮잖아. 에이, 안 된다. 그 다음,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요. 그죠? 등기 여부가. 즉, 기등기 토지는 기등기 토지끼리 이렇게는 하나의 토지가 될 수 있지만은, 한 필지가 될 수 있지만은, 여기는 기등기, 이미 기자, 이미 등기가 됐고, 여기는 미등기야. 근데, 하나의 필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6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이 한 필지로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필지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문자 보니까 다 동일자가 들어가고 하나가 연속이죠. 그렇죠? 자, 보니까 검정펜으로 동그라미 하실까요? 지번부의 지, 지목돈의 지, 축척의 축, 지반의 지, 소유자의 소, 등기업의 등, 지지, 축지, 소등, 지지, 축지, 소등,
무슨 말이에요? 지지라는 지지 베이비 소녀시대인가? 아 역시 노래는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녀시대가 이렇게 멀리 간다고 그러죠. 뭘로? 지지 부르는 소녀시대가 지지? 뭘로? 축지법으로. 축지법을 뭐 썼대? 소등을 타고 왔답니다. 소녀시대가 소등 타면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지지 축지 소등 한번 외웁시다. 지지 축지 소등. 이거 못 외운다. 소되는 거예요. 소. 이거 이게 안 이어진다 그러면 뭐 이게 내가 사람인가 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한번 꼭 외웁시다. 측지법을 암기입니다. 암기. 얼마나 쉬워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외우면 되는 둔기법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측집법상의 이 일필지 성립 요건은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고 또 연계가 됩니다. 뭐하고 연계되냐면은 뭐하고 저기 뒤에 30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01페이지 보면 이제 합병이라는 놈이 나와있죠. 합병이 하나의 토지의 이동이거든요. 변동이 있는 거죠. 1필지하고 2필지. 1번지하고 2번지 토지를 갖다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병을 보면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한 필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병을 하려면은 요건이 뭐가 되겠어요? 1필지 성립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01페이지 날개 박스 보니까 합병 가능 요건 해가지고 1필지 성립 요건 플러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소유권, 용의권, 외의 등기가 없어야 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필지 성립 요건은 합병 가능 요건하고 또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목 동일의 예외라고 또 있죠. 249페이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양입지라고 돼 있죠. 자, 양입지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같은 말로 양입지를 우리가 편입지라고도 해요. 편입된다 이거죠. 편입된다. 양입지 또는 편입지라고 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자, 양이 너무 적어. 양이 너무 적어. 적어도 너무 적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된 토지 여기 지목에 딱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같이 먹어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 오른쪽 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왼쪽 오른쪽 날개 박스 그림 보시면 목장용지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안에 대가 있고 옆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 국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랑이 흘러. 그리고 그 옆에 또 유지가 있어요. 그죠? 이 또랑에 와서 이 소가 이 목장이 소가 와서 뭐 하겠어요? 물도 마시겠죠. 그러면 또 유지에 가서 더우면 소가 뭐해? 수영도 오겠죠. 그죠? 접영도 오고 배영도 오고 그런 소 보셨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목장 용도로 소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목장 용지로 뭐 된다? 편입이 된다. 양이 적어가지고 편입 들어가 버린다 이거죠. 그죠? 편입 준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아니 지목이 다른데 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주지목을 갖다가 쫓아가 버리냐 이거예요. 즉 주지목 추정이라 이거죠. 주지목 지목이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목장 용지가 주지목이야. 근데 거기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어. 별도의 지목이잖아. 지목이 다른데 왜 하나의 필지로 성립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귀찮으니까. 뭐가 귀찮아요? 이 공시를 하기 귀찮잖아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뭐 이게 지적도 그리기도 좀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 편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양입지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상이한데도 한 필지로 성립하는 그 토지를 갖다 우리가 양입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첫 번째, 주된 지목에 둘러싸이거나 접속이 돼 있어야 되네요. 둘러싸이는 게 날개박스 그 그림에서 국어죠. 국어라는 것은
우리는 또랑 그러는데요. 우리 측지법은 국어라 그럽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접속이 돼 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둘러싸기는 붙어 있어요. 딱 이렇게 있어야 된다. 주지목하고. 하여튼 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유지 있죠?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그 유지, 그죠? 우리 속된 말은 아닌가? 그 툰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접속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and 그리고 양업지에 대해서는 주된 지목 토지의 편의를 제공해야 돼요. 편의. 그렇죠? 이게 국어나 유지가 주된 지목, 목장류 편의를 제공하나요? 그렇죠. 소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된 지목 토지의 지목이 여기서는 국어하고 유지죠. 이게 대가 아니어야 돼요. 대가 아니죠, 그죠? 대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림에 보니까 그 대라고 돼 있네요. 집이 있죠. 목장용지, 목장에 가보면 주인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주인댁의 그 주택이 있으니까 그 땅 눌러갖고 있는 땅은 지목이 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도 목장용지로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양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는 그 땅은 소를 위한 땅인가요? 주인을 위한 땅인가요? 잘 이해 안 되시면은 그 집에 소가 와서 잠자나요? 사람이 와서 자요. 그러죠. 즉 뭐예요? 주된 지목 토지 편의 제공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대는 세금이 쏠쏠하거든요. 재산세가. 그죠? 그러나 이 목장용지 이런 것들은 이 뭐예요? 그죠? 국어나 유지, 국어 유지 이런 것들은 이거 별로 세금이 되지. 이 별로 이게 날 새는 일만 만들어주는 거지 별로 이렇게 세금이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가 아니어야 된다. 대는 세금이 쏠쏠하니까 거칠 수 있으니까 양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별개의 토지로, 별개의 필지로 한다. 일필지로 이렇게 되지 않고, 그죠? 하나의 필지로 통합되지 않고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는 면적이 적어야 되네.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주된 지목 토지 면적의 10분의 1을 또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예요? 면적이 엄청 큰 거잖아요. 엄청 큰 거면은 좀 세금 거둘만 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양입 안 시켜요. 편입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주된 지목 토지의 10%, 10분의 1이니까 10%죠.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10% 초과해버리면 상당히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면적도 조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가 안 돼도 10%가 안 됐어요. 근데 10%가 안 됐지만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양입이 안 되겠네요. 그죠? 이 않고라고 했죠.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지 않고, 고니까 end죠. 다 충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양입지 요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디테일하게 보면 더 많아져요. 4개가 더 넘는 거죠.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가끔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입지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째, 지번이 나왔나요? 지번은 그죠? 필지에 부여해 지적공고에 등록한 번호다. 사람으로 말하면 성명이다 이거죠. 그 다음 6번째 지번 부여적을 했고요. 그 다음 7번째 지목이 있습니다. 용어정에서 또 지목이 좀 잘 나오죠. 지목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하겠습니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고에 등록하는 것이다. 뭘 따른다고? 종된 용도가 주된 용도에 따라 어떤 모양, 형상이 아니라 용도라는 말, 이런 일상평어를 바꿔버리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8번째 경계점이 있어요.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그러니까 필지 선을 구획하는 굴곡점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 토지 경계가 있는데 이 구획하는 굴곡점입니다. 여기 있고 이렇게 뭐 예컨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 어떤 꼭지점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경계의 점이 되는 거죠. 그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도해는 이제 그림이 되겠죠.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지적도 임야도에는 그림으로 등록이 된다고요. 즉 눈에 발라버리는 게 제일 좋죠. 확인해야죠. 여러분 282페이지 보면은 위에가 이제 지적도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5.00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그렇죠. 뭘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도해가 뭐예요? 그림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등록하거나 기록하거나 쓰거나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한번 봤었죠. 맨 끝에 나온 거죠. 28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좌표 형태 X 메터, 뭐 Y 메터, XY 좌표 나와 있나요? 요거죠. 요거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다. 따라서 경계점은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에 그죠? 등록이 되는 등록사항이 되겠네요. 그러나 경계점은 뭐는 아니다? 토지의 표시는 아니라고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래서 이렇게 도해로 이렇게 등록하는 것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학자들이 도해 지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 이런 걸 좌표 지적 또는 수치 지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일본 쪽발이가 이제 수치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수치 지적. 그래서 옛날에 이게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수치 지적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수치스럽죠. 이건 쪽발이가 썼던 걸 이렇게 했으니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거 바꾸신 분 애국자입니다, 진짜. 소주 한잔 사드리고 싶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치 지적. 요게 이제 252페이지 보시면은 252페이지 보시면은 매 252페이지 4의 2번 한번 보실까요? 4의 2번 거기 나와 있죠. 그죠? 4의 가로 2번에 경계점 위치의 표시 방법 도해지적, 수치지적 나와 있나요? 수치지적은 다시 경계점 좌표지적 또는 줄여서 좌표지적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것도 지적제도 분류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건데 그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그 내용을 곳곳에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또 어디에다가 적어놨냐면은 284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도해지적, 수치적 또 써놨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계점을 봤고요. 경계는 또 다르다고 그랬죠. 일단 다른 점이 경계점은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고요. 경계는 토지의 표시사항이죠. 그렇죠? 그리고 경계는 도해만입니다. 좌표가 아니라.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9번째 경계입니다.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무엇으로 연결했다고요? 직선, 곡선 아니에요? 곡선 아니에요?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해서 오로지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지적 공부 중에서도 도면에만. 그렇죠? 직선으로. 쌤, 저기 뒤에 보세요. 쌤 눈이 삐었어요? 삐어? 나 곡선을 분명히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그분은 282페이지 보면 임야도에 꼬불꼬불하잖아요. 그죠? 꼬불꼬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착한 분은 그게 직선으로 보여요. 착한 그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사실 직선이라고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곡선처럼 착각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직선주의입니다. 곡선주의 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정확치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또 비치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계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안 나와 있죠. 용어정의가 면적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좌표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평면 직각 종행선의 수치다 이랬어요. 평면 직각 종행선의 수치다, 이런 정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용어정의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로 아무리 검색해봐도 없어. 아마 법 만드신 분이 소주를 한잔 하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무슨 어떤 필요가 없어서 빼신 것 같은데, 용어 정의에. 그런데 여하튼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좌표를 평면 직각 종행선의 수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평면 직각 종행선의 수치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참고적으로 평면이니까 요거겠죠, 그렇죠? 좌표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x좌표, 여기는 y좌표, 그렇죠? 직각이니까, 그죠? 이렇게 여기 이 점이다. 그럼 뭐야? 직각이죠. 직각이어야 되겠죠? 직각으로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요 점 여기 있다. 그래서 종, 이게 종이죠. 종단한다 그러죠. 이건 횡이고, 그렇죠? 횡단한다 그러죠. 그렇죠? 종단, 횡단하는 선에 딱 요 지점의 수치, 이가 바로 좌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면적,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라고요. 수평. 즉 2차원 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적은 2차원 지적입니다. 3차원 입체 지적이 아니라고요. 수평이에요. 입체라든지 뭐 쓸데없이 뭐 이렇게 경사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경사면상의 넓이다, 이거 안 돼요. 자, 우리 쉽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임야. 산 같은 경우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임야 보면은 산 이게 돌아다녀 보면은 현장 답사를 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엄청 넓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산이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면적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우리 눈에 우리가 밟은 면적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적 떼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면적 떼보면 얼마 안 돼요. 왜? 우리 측지수법상에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단면. 요 면만 본다. 수평면 상에,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그 곡선 아니에요? 마음이 착하신 분은 직선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곡선으로 보이지? 마음이 별로 안 착한가 봐.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용어의 정의 우리가 10번째까지 한번 봤습니다. 잠깐 이제 녹차 한 잔 드시고, 그죠? 우리 11번째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